좋아요.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기분 노래 부르면서 빨리빨리야. 아 여기 좁은데. 미야. 여기 앉을 자리도 없어. 미안. 울려 울려. 얘들아 응. 잘 자고 좋은 꿈 꾸거라. 응. 자 피곤해. 시간 늦었어 지금. 아빠가 내 레고 작품을 가리다니. 내 레고 작품. 이거 하양이와 까망이. 욕심과 관련된 내용을 담았어요. 이기적으로 굴며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다가 검은색이 된 하양이의 이야기를 통해 욕심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가장 아름다운 빛깔을 뽑는다고? 내가 가장 아름다운 빛깔이 될 거야. 하양이는 누구보다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세상에서 나만큼 깨끗한 빛깔은 없을 거야. 하양이는 한껏 으스대며 다른 빛깔들을 멀리했어요. 다른 빛깔들과 어울리면 내 하얀 빛깔이 얼룩진단 말이야. 다른 빛깔들은 늘 자신이 최고라는 하양이가 얄미웠어요. 하지만 깨끗하고 밝은 하양이가 부럽기도 했어요. 하양이와 친하게 지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나는 고운 분홍빛이 될 수 있을 텐데. 빨강이의 말에 다른 빛깔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하양이는 못 들은 척했어요. 어느 날 온통 새까만 빛깔이 나타났어요. 안녕, 난 까망이야. 우리 친하게 지내자. 아빠 근데 있잖아 여기는 신기한 게 하양색이면 하양이고 신기해. 파란색으로 바뀌면 파랑이고. 이름을 그렇게 줬나봐. 색깔로 이름을 지은 거지. 딱 색깔만 이름만 들어도 무슨 색깔인지 알 수 있게 느낌이 그지. 근데 이름이 그럼 거의 똑같은 것도 많지 않아? 왜 연이라고 말하나? 연한 보라색, 연한. 여기 있는 것만 가지고 하는 거지 뭐. 그렇게 따지면 뭐 한도 끝도 없지 뭐. 내가 까망이가 다가오자 다른 빛깔들은 놀라며 몇 걸음씩 뒤로 물러났어요. 가까이 오지 마. 난 더 어두워지고 싶지 않아. 까망이는 서운했지만 씩씩하게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 내 빛깔을 너희에게 옮기지 않을게. 까망이는 다른 빛깔들과 금세 친구가 되었어요. 까망이는 무척 친절했거든요. 친절한 까망이를 멀리하는 빛깔은 하양이 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늘에서 커다란 소리가 들려왔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빛깔을 뽑아 나의 빛깔로 삼겠노라. 그것은 하늘에 떠있는 태양의 목소리였어요. 세상의 모든 빛깔은 태양의 빛깔이 되고 싶었어요. 빛깔들은 자신의 빛깔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서로의 빛깔을 조금씩 나누기로 했어요. 노랑이는 친절한 까망이를 찾아갔어요. 까망아, 너의 색깔을 조금만 나누어 줄래? 까망이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노랑이는 까만 점을 만들어 제 몸을 멋지게 꾸몄어요. 노랑이를 본 다른 친구들도 까망이를 찾아갔어요. 다른 빛깔들이 예뻐지는 모습을 본 하양이는 조금씩 불안해졌어요. 가만히 있다가는 태양의 빛깔이 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하양이는 다짜고짜 빨강이에게 달려갔어요. 내 빛깔을 좀 줘. 빨강이는 방긋 웃으며 하양이에게 색을 나눠줬어요.
하지만 하양이는 빨강을 받고는 냉큼 가버렸어요. 하양아, 너도 네 빛깔을 나눠줘야지. 하양이는 다른 빛깔들에게도 빛깔을 받기만 하고 제 빛깔을 나눠주지 않았어요. 저밖에 모르는 욕심쟁이. 하양이를 볼 때마다 제 빛깔을 나눠준 친구들은 화가 났어요. 하지만 점점 더 화려해지는 하양이가 부러운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빛깔들은 점점 멋진 색깔이 되었어요. 하지만 까망이는 빛깔을 나눌 때마다 점점 제 빛깔이 사라져갔어요. 까망이는 제 빛깔을 나눠줄 뿐 다른 빛깔을 받지는 않았거든요. 빛깔들은 까망이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태양의 빛깔은 당연히 내가 될 거야. 다른 빛깔들을 모두 얻은 하양이는 아주 자신만만했어요. 하지만 하양이를 본 다른 빛깔들은 모두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런 눈으로 보는 거야? 하양이는 빛깔들을 빼앗는데 온 힘을 쏟느라 제 빛깔이 이상해지는 것도 몰랐어요. 빛깔들은 하양이가 걱정되었어요. 하양이가 점점 이상하게 변하고 있어. 하양이에게 빛깔을 그만 모으라고 말했는데 전혀 듣질 않아. 하지만 하양이는 거울을 보며 코웃음을 쳤지요. 두고 봐. 마지막으로 까망이의 빛깔만 얻으면 난 완전한 빛깔이 될 테니까. 하양이는 까망이를 찾아갔어요. 까망아, 나에게도 네 빛깔을 줘야겠어. 그러면서 까망이의 겨우 남은 까만 점을 제 몸에 옮겨 놓았어요. 그러자 하양이는 온통 새까만 빛깔이 되었고 까망이는 밝은 빛을 내며 반짝였어요. 바로 그때 하늘에서 태양이 까망이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드디어 찾았구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빛깔을. 모두 까망이를 축하해 주었어요. 딱 하나, 하양이만 빼고요. 까망이, 너 때문이야. 내 빛깔로 돌려놓으라고. 얼른. 그러자 까망이가 말했어요. 하양아, 나도 원래는 너처럼 하양 빛깔이었어. 욕심을 부리기 전까지는 말이야. 까망이의 말을 듣고 한참을 생각하던 새까매진 하양이는 뭔가를 깨달은 듯 친구들에게 사과하기 위해 쭈뼛쭈뼛 다가갔어요. 내용 생각하기. 어떤 이야기일까? 그림을 보고 생각해봐. 지식 더하기. 예술편. 색의 삼원색. 빨강, 노랑, 파랑. 빨강, 노랑, 파랑을 섞으면 가장 많은 색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색을 색의 삼원색이라고 해요. 아빠, 빨간색하고 노란색이 뭐라고 했더라? 주황이었나? 주황. 주황색이라고 했어. 빨강, 노랑, 파랑을 모두 섞으면 검은색이 되어요. 우리나라 전통색, 오방색. 우리나라의 전통색인 오방색은 황색, 적색, 청색, 백색, 흑색 5가지 색이에요. 오방이란 5가지 방위를 의미하며 황색은 중앙, 적색은 남쪽, 청색은 동쪽, 백색은 서쪽, 흑색은 북쪽을 나타내요. 오방색은 우리나라 전통문화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색이에요. 생각 더하기.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 마음에 드는 것을 찾아 동그라미 하세요. 지나치게 이기적인 사람에게는 배려하는 것을 조심해야 해. 배려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고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 나를 사랑하는 자기 사랑은 좋은 것이지만 나만 사랑하는 이기심은 나쁜 거야.
서로의 입장을 바꿔 생각하며 배려하고 양보해야 해. 남에게 양보하고 배려하다 보면 손해를 볼 때가 있어. 철학자와 친해지기. 쇼펜하우어. 1788년에서 1860년. 동정심은 모든 도덕성의 근본이다. 고집스러운 의지를 잠재우는 것이 행복을 찾는 길이다. 독일의 철학자로 염세주의, 허무주의의 대표적인 철학자예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 부록과 보유 등의 책을 썼으며 플라톤과 칸트의 사상에 큰 영향을 받았어요. 어떤 주장과 생각을 했나요? 사람은 채워지지 않는 욕망과 의지 때문에 힘들다. 사람은 욕망과 의지를 잠재울 때 행복을 찾을 수 있다. 타인에 대한 동정이 최고의 덕이다. 동정심은 모든 도덕성의 근본이다. 쇼펜하우어. 쇼펜하우어, 염세주의, 독일, 헤겔, 칸트. 빛깔, 색의 3원색, 빨강, 노랑, 파랑. 부모님께.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세상을 어둡게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보입니다. 사람들은 욕심을 채우지 못하여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곧 지루해야 합니다. 행복이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의지란 하고 싶은 것을 고집스럽게 밀고 나가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이렇듯 저마다 하고 싶은 것을 하다 보면 남과 부딪히게 되고 결국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의지를 잠재우는 게 행복을 찾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지나치게 제 욕심을 내세우기보다 남을 배려하는 것이 더 행복한 일임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겁쟁이 호랑이. 자연을 관찰하는 것에 관련된 내용을 담았어요. 자연을 관찰하여 사실을 알아낸 토끼의 모습을 통해 자연을 관찰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으악, 지진이 일어난 게 분명해. 도망가자. 겁쟁이 호랑이가 먹이를 찾아 숲속을 어슬렁거리고 있었어. 그때 갑자기 툭툭 소리가 들렸어. 이게 무슨 소리지? 호랑이는 벌벌 떨면서 두리번거렸어. 하지만 곧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 깜짝 놀랐더니 배가 더 고프네. 호랑이는 다시 먹이를 찾아 나섰어. 그런데 그때 두두둑, 두두둑, 툭툭. 분명히 무언가 깨지는 듯한 소리가 들렸어. 아까보다 더 큰 소리였어. 으아, 이건 지진이 분명해. 땅이 갈라지고 산이 무너지는 근데 소리야. 아빠 이제 나무는 누가 만든 거야? 그치? 위에서 이제 바람? 동물들이 이렇게 할 수, 바람이 그럴 때도 있고, 그리고 다 익으면 가을 같은 데 되면 떨어져. 아, 맞아. 안 따면. 그 떨어지면 그게 이제 땅 속에 들어가고 그 열매 안에 뭐 있어? 씨. 그렇지. 씨가 있어서 봄에 이제 또 거기서 새싹이 자라고 그렇게 되는 거지. 응. 이거. 호랑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리기 시작했어. 호랑이는 한참을 달리고 또 달렸어. 그러다 개울가에서 사슴을 만났어. 호랑이야, 어딜 그렇게 서둘러 가니? 숲에 지진이 일어나려고 해. 너도 얼른 도망쳐. 뭐라고? 지진이라고? 사슴은 물을 마시다가 깜짝 놀랐어. 나도 얼른 도망가야지. 사슴도 호랑이를 따라 마구 달리기 시작했어.
호랑이와 사슴은 달리고 또 달렸어. 그러다 자갈밭에서 멧돼지를 만났어. 사슴아, 무슨 일이야? 숲에 지진이 일어나려고 해. 뭐? 지진이 일어난다고? 멧돼지는 깜짝 놀라 바위에 코를 3개 찍고 말았어. 나도 얼른 도망가야지. 멧돼지도 호랑이와 사슴과 함께 달리기 시작했어. 호랑이와 사슴과 멧돼지는 달리고 또 달렸어. 그러다 진흙탕에서 코뿔소를 만났지. 멧돼지야, 왜 그렇게 달리는 거야? 숲에 지진이 일어나려고 해. 뭐라고? 지진이라고? 코뿔소는 너무 놀라 진흙탕에 나뒹굴고 말았어. 나도 얼른 도망가야지. 코뿔소도 호랑이와 사슴과 멧돼지와 함께 달리기 시작했어. 그 뒤로 꽃밭에서 놀던 쌍둥이 코끼리도 함께 달렸고 풀밭에서 낮잠을 자던 사자도 함께 달렸어. 산책 가던 토끼가 이 모습을 보았어. 사자야, 왜 달리는 거니? 숲에 지진이 일어난대. 토끼야, 너도 얼른 피해. 사자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 누가 그런 소리를 해? 코끼리들이 그랬어. 사자는 바로 앞에서 달리고 있는 쌍둥이 코끼리를 가리켰어. 얘들아, 모두 잠깐만 멈춰봐. 토끼의 말에 동물들은 깜짝 놀라 그 자리에 멈췄어. 너희는 지진이 일어난다는 소리를 누구에게 들었니? 난 코뿔소에게 들었어. 난 멧돼지에게 들었어. 난 사슴에게 들었어. 난 호랑이에게 들었어. 호랑이야, 넌 누구에게 들었어? 토끼가 호랑이를 빤히 쳐다보며 물었어. 내가 큰 나무 아래서 먹이를 찾고 있었는데 갑자기 투두둑 소리가 나면서 땅이 흔들렸어. 진짜야. 분명히 지진이 나려는 소리를 들었어. 겁쟁이 호랑이는 여전히 벌벌 떨며 말했어. 그렇다면 지진이 난 걸 직접 본 건 아니구나. 우리 함께 그 큰 나무 아래로 가보자. 사자, 쌍둥이 코끼리, 코뿔소, 멧돼지, 사슴, 호랑이는 줄줄이 떼지어 토끼를 따라 숲속으로 돌아갔어. 지진이 나는 곳으로 돌아가도 되는 걸까? 땅이 갈라지고 산이 무너지면 어떡해? 난 다시 도망갈래. 동물들은 바들바들 떨었어. 토끼와 동물들은 한참을 걸어 커다란 나무 아래에 도착했어. 토끼는 기다란 귀를 쫑긋 세워 소리도 들어보고 발도 쿵쿵 굴러보았어.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주변을 세심히 관찰했어. 하지만 지진이 일어날 것처럼 보이지 않았지. 그런데 그때 두두둑 두두둑 툭툭. 바로 이 소리야. 내가 아까 이 소리를 들은 거라고. 호랑이가 깜짝 놀라 소리쳤어. 정말 지진이 일어나나 봐. 동물들은 허둥대기 시작했어. 얘들아, 잠깐만. 토끼가 커다란 나무를 3개 흔들어 보았어. 그러자 나무 열매가 땅으로 떨어지면서 두두둑 두두둑 툭툭 소리가 났어. 호랑이가 들은 건 나무 열매가 떨어지는 소리였어. 지진이 일어나려는 소리가 아니야. 토끼가 침착하게 말해주었어. 호랑이는 부끄러웠지만 용기를 내어 친구들에게 사과했어. 얘들아, 미안해. 커다란 소리에 놀라 주변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소란을 피웠어. 호랑이야, 괜찮아. 휴, 지진이 아니라서 다행이야. 그제야 친구들도 모두 마음을 놓고 활짝 웃었어. 내용 생각하기.
어떤 이야기일까 그림을 보고 생각해봐. 지식 더하기, 과학편, 날씨에 관한 속담. 오랜 경험으로 알아낸 날씨에 관한 속담에는 우리 조상의 지혜가 담겨 있어요. 무지개가 뜨면 비가 온다. 무지개가 보이는 건 하늘에 물방울이 많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머지않아 비가 올 수 있어요. 종소리가 잘 들리면 비가 온다. 비가 오기 전 구름이 많이 끼면 소리가 흩어지지 않고 멀리 나아갈 수 있어서 소리가 뚜렷하게 들려요. 제비가 낮게 날면 비가 온다. 공기 중에 습기가 많으면 곤충들이 낮은 곳으로 숨을 장소를 찾아다녀요. 따라서 곤충을 잡아먹는 제비도 먹이를 찾기 위해 낮게 날아요. 올빼미가 울면 맑다. 올빼미는 날이 좋은 날 밤에 더 활발하게 다니며 힘차게 울어요. 그래서 올빼미가 우는 소리가 들리면 날씨가 맑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생각 더하기. 같은 뜻의 말끼리 줄로 이어보세요. 우물 안에 개구리. 아는 것이 없는데도 저만 잘난 줄 아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야.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른다. 얕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겁도 없이 무턱대고 일을 하려고 할 때 이르는 말이야. 철학자와 친해지기. 베이컨. 1561년에서 1626년. 아는 것이 힘이다. 의심을 하면서 시작하는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끝날 것이다. 영국의 철학자이자 정치가예요. 근대 경험주의의 선구자이자 관찰과 실험의 기초를 둔 귀납법을 주장했어요. 과학 진보의 창시자라고 불리고 있어요. 어떤 주장과 생각을 했나요? 자연에 대해 잘 알기 위해서는 사실을 직접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연에 대해 잘 알아야만 자연을 이용하거나 지배할 수 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베이컨. 영국. 경험주의. 로크. 지진해일. 지진대. 부모님께. 베이컨은 자연을 잘 이용하려면 자연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연에 대해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관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이컨은 바깥 세계에 대해 미리부터 단정지어 이것저것 말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자연을 충분히 관찰하고 이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모은 뒤에 결론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자연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 자연을 잘 다스릴 수 있고 자연을 우리 생활에 유익하게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연을 관찰하고 연구해서 새로운 법칙들을 발견할 때마다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서은구. 모자는 그냥 모자일 뿐이야. 자기 발전과 관련된 내용을 담았어요. 난 잘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셋째곰의 모습을 통해 자기에 대한 믿음과 발전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형들은 뭐든 잘하는데 나는 그렇지 않아. 숲속에 사이좋은 곰 삼형제가 살았어. 셋은 어떤 일이든 함께했지만 일하는 모습은 다 달랐지. 첫째는 어떤 일이든 열심히 했고, 둘째는 어떤 일이든 즐겁고 재미있게 했고, 셋째는 어떤 일이든 머뭇거렸어. 곰 삼형제는 함께 물을 기르러 갔어. 첫째는 땀을 뻘뻘 흘리며 열심히 물을 길었어. 둘째는 흥얼흥얼 노래 부르며 즐겁게 물을 길었어.
하지만 셋째는 물통 앞에서 한숨만 푹푹 쉬었지. 이 커다란 물통에 언제 물을 다 담지? 어느새 첫째와 둘째는 가득 찬 물통을 짊어지고 집으로 갈 준비를 했어. 하지만 셋째는 여전히 물을 담고 있었어. 곰 삼형제는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갔어. 첫째는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열심히 물고기를 잡았어. 둘째는 찬방찬방 물장난도 치며 재미있게 물고기를 잡았지. 하지만 셋째는 오독하니 강가에 서서 중얼거렸어. 휴,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을까? 시간이 지나 첫째와 둘째는 물고기로 가득 찬 망을 보며 싱글벙글했어. 그러나 셋째는 울상이었어. 제 망 속에는 물고기가 달랑 한 마리뿐이었거든. 깊은 밤, 곰 삼형제는 나란히 잠자리에 들었어. 첫째도 쿨쿨, 둘째도 쿨쿨. 셋째 혼자만 말똥말똥.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어. 한참을 생각하던 셋째는 옷을 갈아입고 살그머니 밖으로 나왔어. 셋째야, 무슨 걱정이 있니? 나무 위에 앉아있던 부엉이 할아버지가 물었어. 형들은 뭐든 잘해요. 그런데 난 뭐든 잘할 자신이 없어요. 셋째야, 너도 잘할 수 있어. 힘을 내. 부엉이 할아버지가 위로해 주었지만 셋째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 셋째야, 잠깐만 기다리렴. 조금 뒤 부엉이 할아버지는 모자 하나를 건네주었어. 이 모자를 쓰고 두 주먹을 꼭 쥐며 난 잘할 수 있어 라고 외쳐봐. 그럼 뭐든 잘할 수 있을 거야. 셋째는 기뻐하며 모자를 넙죽 받았어. 우와, 부엉이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다음 날 곰 삼형제는 사과를 따러 갔어. 첫째는 사다리에 올라가 열심히 사과를 땄고 둘째는 콧노래를 부르며 재미있게 사과를 땄어. 셋째는 모자를 쓰고 두 주먹을 꼭 쥐며 외쳤어. 난 할 수 있어. 그러고 나서 셋째도 사과를 땄어. 사과 하나 똑, 사과 둘 똑. 어느새 집에 갈 시간이 되었어. 첫째와 둘째는 셋째의 수레를 보고 깜짝 놀랐어. 셋째의 수레에 사과가 가득 담겨 있었거든. 우와, 셋째가 사과를 많이 땄네. 셋째, 대단하다. 형들의 칭찬에 셋째는 기분이 무척 좋았어. 그날 이후 셋째는 무엇이든 잘했어. 모자를 쓰고 두 주먹을 꼭 쥔 채로 난 잘할 수 있어! 라고 외치면 정말로 힘이 솟았거든. 형들만큼 물도 기를 수 있게 되었고 형들만큼 물고기도 잡을 수 있게 되었어. 그러던 어느 날 곰 삼형제는 열매를 따러 언덕에 올랐어. 그날도 셋째는 모자의 힘으로 열매를 잘 따고 있었어. 그런데 어디선가 바람이 휙 불어왔어. 이를 어째? 셋째의 모자가 바람에 휘리릭 날아가 버렸어. 한참을 찾았지만 모자는 어디에도 없었지. 아, 내 모자. 밤이 되자 셋째는 부엉이 할아버지를 찾아가 울먹이며 말했어. 모자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예전처럼 뭐든 잘하지 못할까봐 걱정돼요. 부엉이 할아버지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 그 모자는 그냥 모자일 뿐이야. 두 주먹을 꼭 쥐고 난 잘할 수 있어 라고 외치면 힘이 생겼지. 그 힘은 모자가 준 게 아니라 바로 너 자신의 힘이란다. 그날 이후 셋째는 어떻게 되었을까?
가끔 실수도 하고 못하는 일들도 있지만 예전보다 훨씬 일을 잘했어. 자신이 없을 때는 두 주먹을 꼭 쥐고 난 잘할 수 있어! 라고 외치면 되니까. 내용 생각하기. 어떤 이야기일까 그림을 보고 생각해봐. 지식 더하기. 과학편. 아무거나 잘 먹는 곰. 인도나 말레이 반도 등에 사는 말레이 곰은 혀가 길어서 애벌레를 잘 핥아먹어요. 추운 북극에 사는 북극곰은 물개나 물범 등을 잡아먹으며 살아요. 스리랑카의 정글에 사는 느림보곰은 다른 곰들보다 주둥이가 길게 나와 있고 긴 혀로 곤충을 잡아먹어요. 곰을 닮은 판다. 검은 안경을 쓴 것 같은 판다는 곰과에 속하지만 주로 대나무만 먹어요. 때때로 쥐나 두더지, 곤충 등을 잡아먹기도 해요. 판다의 앞발에는 발가락 5개와 툭 튀어나온 1개의 뼈가 있는데 이 뼈와 발가락으로 대나무 줄기를 꽉 잡고 먹어요. 판다는 주로 티베트나 중국의 대나무 숲이 우거진 곳에서 살아요. 생각 더하기.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 마음이 드는 것을 찾아 동그라미 하세요.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훨씬 힘이 나. 스스로를 믿고 노력하면 점점 더 잘할 수 있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어. 타고난 능력을 이기는 건 힘들어. 덩치가 큰 친구와 팔씨름을 하면 아무리 애써도 이기기 힘든 것처럼 말이야. 철학자와 친해지기. 알랭 1868년에서 1951년. 인간은 자기의 돛을 조종하고 방향키에 의지한다. 잘 판단한다는 것은 잘 행동한다는 것이다. 프랑스의 철학자예요. 행복, 그리스도교, 문학, 교육, 정치 등에 관한 짧은 에세이를 발표해 유명해졌어요. 결정론을 비판하고 판단의 자유를 중시했어요. 어떤 주장과 생각을 했나요? 인간은 의지를 통해 자기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다. 판단의 자유로 권력이나 권위에 맞설 수 있다. 미련과 후회에 얽매이지 말고 행복하게 되기를 바라라. 인간은 자기의 돛을 조종하고 방향키에 의지한다. 알랭, 결정론, 자유의지, 자기충족적 예언. 곰, 잡식동물. 부모님께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충족적 예언이라는 말로도 나타낼 수 있는데 사람은 자기에 대한 기대와 믿음에 따라 스스로를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와 관련된 실험으로 미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IQ 검사가 있습니다. 한 초등학교의 학생들에게 IQ 검사를 한 다음 20%의 학생들을 아무렇게나 골라내어 이 학생들은 IQ가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거짓 발표를 했습니다. 8개월 후 다시 IQ 검사를 했는데 20%에 속한 학생들의 IQ가 더 올라가 있었습니다. 자기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좋은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즉, 자신을 믿고 노력하면 타고난 능력의 한계와 힘든 환경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서은구.